완전 범죄를 꿈꿨던 범죄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이름 빼고는 다 가짜라고 불렸던 한 사람.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사건을 스리캅스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성별까지 바꿔 속여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전청조 씨.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문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알만한 기업들 제 손 안 거친 기업 없습니다. 다들 돈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언니 능력 되니까 빌려달라는 거고 갚을 수 있겠지 하고 처음에는 빌려줬어요. 한 11월 초에 임신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랑 저랑 사고 쳤고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갑자기 여자랑 결혼을 한다 했고 등도 밀어줬어요. 누가 봐도 캔 여자예요. 진짜 대단하다. 아픈 사람인가? 직업도 성별도 모두 가짜였던 연기파 사기꾼 전청조의 사기 행각으로 그를 믿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돈을 빌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인들은 전청조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리고 소개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이성에게 로맨스 스킨 방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여성으로 때로는 남성으로 자신의 성별까지 바꿔가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여 명으로부터 총 3억여 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아니 전에 뭐 히든아이에서도 로맨스 스캠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게 왜 속나 싶은데 이렇게 면밀히 들어보면 속을만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 전청조는 이러한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11일 24살에 징역 2년 3월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청조는요, 사기 전과 등으로 전과 10범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요. 그 사기 행각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의 사기극이 멈추지를 않았는데요.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사기꾼을 상대로 임신한 척 속여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남자 교도소 재소자와 펜팔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맺은 채 여자 교도소 내 외국인 재소자와 또 연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연애하고 뭐 임신하고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또 속는 것도 신기하고. 이야, 네, 이렇게 전청조는 출소 후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는 전 국가대표 펜신 선수인 남현희 씨와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저 사진 아주 유명하죠. 네. 근데 진짜 너무 이게 말이 돼?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펜싱 학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고요. 이 만남 이후에 이제 연인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차, 시계, 남현희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이제 주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발표 이틀 만에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네. 당시의 예비신랑 전청조는 15살 연하남, 또 미국 출신 IT 사업가, 뉴욕에서 승마 선수로 활동하는 재벌 3세 혼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스펙으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뭐 처음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오 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네 하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기사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다들 네. 처음에는 좀 많이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만남은 애초부터 평범한 게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펜싱을 배우러 왔을 때 본인을 여자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가짜 피를 토하면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를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남현희 씨는 그럼 전청조의 성별 자체가 여자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한테 전청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남자였다. 남성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났는데 신체 구조가 뭔가 잘못 태어났다. 그래서 내내 그것 때문에 고민, 갈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5살이 되었을 때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남자 옷을 입은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을 남현희 씨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아, 그럼 합성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남동생의 사진을 자기라고 하면서 보내줬던 것이죠. 사기꾼이지, 사기꾼. 근데 약간 뭔가 저런 걸로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굳이 SNS로 내 옛날 사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예,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전청조가 힘겹게 얘기를 꺼냈으니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나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전청조는 고안 이식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 고환 이식. 이게 남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 고환 이식. 그게 지금 뭐예요? 의학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말 당연히 현대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 남현희 씨가 그 사실을 믿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임신 테스트기에서 임신 양성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본인 임신 테스트기에서. 그러니까 남현 씨가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전청조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병원은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부인과를 못 가게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20차례가 넘는 임신 테스트기 결과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준 것은 바로 수돗물만 닿아도 두 줄이 뜨는 정말 장난감, 마늘별 장난감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런 게 장난감으로 나오나 봐요. 근데 그거는 장난감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전 장난감이면 저도 100% 믿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장난감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와. 또 이런 임신 후에는 더욱 자신을 믿게 하려고 했는지 전청조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한 국내 최고 초호화 오피스텔을 남현희 씨 명의로 해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 둘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남현희 씨를 이용한 본격적인 사기 행각이 시작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험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아세요? 남현희. 저는 그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1대1로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물론 아날로그 오랜만이네. 저한테 질문을 명확하게 던지세요. 그래야 명확한 답변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해. 여기서는 또 돈을 벌지 얘는 들어왔으니까. 난 좀 사기꾼 같은데. 이상하다. 나 좀 사기꾼 같은데 스스로가. 사기꾼인데. 뛰어난 말재주로 이 수강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전총조 저 강의 내용을 들은 분들 이야기는 정말 전문가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제 세미나 강연을 들은 분들한테 아까 보셨지만 제 번호 다 공개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1대1로 쪽집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연에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쭉 이런저런 현혹스러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당신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들 중에 20명의 수강생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로챈 액수가 얼마냐? 무려 30억여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지? 아니 근데 저는 저렇게 뻔뻔하게 강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해요. 그렇죠.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뭘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강연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미국 유명한 반도체 회사 대주주다. 특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이와 곧 결혼할 사람이다라고 속여서 실제로 셋이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긴 했네. 했네요. 이게 네. 진실과 모를 섞나 봐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갈등을 느끼는 순간이 자기 눈에 포착이 되면 그 단어를 직접적인 표현을 스스로 합니다. 맞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저 사람이 이미 알고 있구나라고 신뢰를 오히려 갖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안심을 하겠네요. 제가 저기 듣고 있는데 만약에 저 사기꾼인가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입으로 나 사기꾼 아니 이래버리면 사기꾼이 설마 저렇게 자기 보고 얘기하겠어? 하고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기를 정말 직업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기범들이 많이 사용하는 후광 효과거든요. 자기가 대단히 부자다, 돈이 많다라는 걸 보여줘서 이 환경 조성이라는 걸 먼저 딱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총조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통장을 보여줘요. 그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렇게 그 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잔액이 현금 잔액이 무려 51조 원이었습니다. 와,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조작이에요? 다 위조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전청조는요, 남현희 씨한테 4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그다음에 귀금속 명품 48점, 총 6억 원 정도의 선물까지 주었고요. 빚 1억 4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 중에 이런 과도한 친절, 물량 공세 이런 수법이 있어요. 특히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남인 씨한테 이 경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보상으로 속여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현 씨가 전청조와 이제 결별을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혼 발표와 동시에 전총조가 전과 10범의 사기꾼이라는 것은 물론 승마 출신이 아니었으며 미국이 아닌 강화도 출신이라는 등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전총조 지인들에게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화제가 되고 공개가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속일 거면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나와가지고. 저걸 왜 찍어가지고. 전면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뒤쪽에 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야, 그거는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과도한 자신감이죠. 스스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오면서 걸린 적도 몇 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속아 넘어갔고 그 세상을 우습게 아는 거죠. 이렇게 대차게 치고 나가면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할 사람 없을 거다. 그리고 소수의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러한 기사 보고 쟤 사실은 재벌 3세 아닌데? 내가 아는 누군데? 하더라도 그런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러한 이름모를 누군가의 말을 믿어주겠느냐? 유명 언론사에 남희희 씨와 함께 자신을 공개한 나를 믿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공개가 되고 딱 박제가 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내적인 욕구, 망상적인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저는 공개화로 나가게 된 동력일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쳤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약간 이거 한몫 크게 챙겨서 뭐 뜨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늘 범죄자들이 막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 그 남현희 씨가 같이 살던 전청조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던 중에 전청조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익숙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전청조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재벌 회장이 남현희 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전청조 사신을 재벌 3세라고 믿게 하려고 재벌 회장인 척 보낸 문자, 이 자작극의 문자를 보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청조 집에서 그 휴대전화가 나오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전청조 아버지 되는 사람 전임구요. 아들 녀석이 연락이 안 되더군요. 소름 돋는다. 네.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게 자신이 있는가? 사람들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야. 소름 돋는다 진짜. 나에게 아가씨 없으면 못 살겠다는 표현을 했어. 누군가를 사랑해서 힘들어 본 적이 없는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 내 아들 잘 부탁하네. 이걸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소름이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그 문자를 전청조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믿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보낸 문자가 아니고 전청조가 보낸 문자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전청조가 재벌 회장이라는 아버지와 통화하는 척 연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 역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청조가 기자 대역을 구해서 남현희 씨와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침입해서 취재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대역을 담당했던 아르바이트가 이 이야기를 직접 커뮤니티에 글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청조가 직접 자기한테 써줬다는 대본까지 올리게 돼요. 한번 어떤 대본이었는지 보실까요? 네. 민망해. 이건 진짜. 나 이거 보고 너무 유치해가지고 진짜. 네. 저것도 다 전청조가 쓴 거 아니에요? 거야. 진짜. 자기가 기자 역할 하는 분이 이런 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청조 대표님. 인터뷰 요청해서 기자입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일정 중에 방해하시면 이거 어쩌라는 거죠? 진짜. 이건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이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트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시죠? 대답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산의 출처가 혹시 뉴욕의 얼굴 없는 회사의 CEO가 맞으실까요? 소름 돋아 이거는. 야, 이걸 직접 써줬다는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그 무슨 뭐 법원 출두하거나 뭐 검찰청 출두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대답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옆에서 그냥 질문하는 그런 내용 느낌이에요. 그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시죠?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대화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키세요. CEO가 맞으실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이런 거 뉴스 많이 보고. 야, 근데 뭐 치밀하게 뭐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이 깨진 남현희 씨는 전청조와의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청조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현희 씨가 머무르는 어머니 집으로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매달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네, 결국 남현희 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결국 이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전총조에게는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됐던 거죠. 아니 왜 그러는 거지? 뭘 원하는 거지? 얘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이걸 이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좀 저도 아직도 너무 헷갈리는 게, 그래 전청조는 트랜스젠더가 맞는 건지 남자인 건지 여자인 건지. 네. 네. 전청조가 트랜스젠더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논의를 해보자면 일단 가슴 절개 수술만 한 것이 드러났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성정체감 자체가 아예 반대의 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기 수법에 의한 피로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지 않을까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이용했네요. 네. 그러면 왜 남자 행세까지 하면서 남현희 씨를 그렇게 노렸던 건가요? 제일 궁금해. 뭐 유명인이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현희 씨와 결혼 발표 5년 전, 그러니까 2018년 7월쯤인데요. 처음으로 남자인 척을 하면서 가슴 압박 붕대까지 해서 남성으로 속여서 한 여성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 이미 5년 전에. 이게 저렇게 잘 속이는구나. 근데 그 당시 여성에게 금전을 편취하면서 사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자인 척하면서 여성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예, 경험적인 측면도 있고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갖는 심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됩니다. 근데 말이 돼. 어쨌든 최종 목표는 남현희 씨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펜싱 클럽에는 대기업 3세, 뭐 탑급 연예인 자녀 이런 부유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2차, 3차 다른 사람들을 노리기 위한 징검다리처럼 남현희 씨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이 다 수법상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쭉 보셨지만 전총조가 한 건 한 사람에 대해서만 딱 준비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활 전반이 거짓말이에요. 맞아. 거짓말의 생활화, 거짓말의 일상화. 웬만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네. 예, 그걸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믿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플리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뭐 병적인 거짓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기 범죄를 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확 넘어가는 거죠. 이 전청조의 어머니는요, 예전부터 이 딸인 전청조가 사기를 치고 다닐 때마다 사기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피해자들과 흥정에 가까운 협상을 해왔습니다. 아, 협상을 했다고요? 네. 흥정? 뭐 어떻게? 전청조가 만약 고소를 당하면 당신들 돈은 어차피 못 받는다. 다음에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라. 뭔 소리야? 이런 말과 함께 피해당한 것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정신적인 가스라이팅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본인의 아버지를 재벌 회장이다라고 속여왔는데 그 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도 밝혀집니다. 자, 한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자, 이때 경찰차가 오고요. 편의점 앞에서 멈춰선 경찰차가 아까 이 라면을 먹고 있던 남자 쪽으로 갑니다. 뭐지? 예, 식사 중이던 이 남자의 몸을 수색을 하는데요. 짐이 많네. 예, 그 가방에서 뭔가를 찾죠. 몸수색이 끝난 이후에 이 남자는 경찰차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어머, 뭐지?
자, 이 경찰차는 왜 이 편의점 앞으로 왔을까요? 자, 몇 시간 전에 라면을 먹던 이 남자의 행각입니다. 자, 근처 인력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이 남자가 사무소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웃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고는 사무소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무소 책상 위에 있었던 휴대폰을 훔칩니다.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네. 그리고 주머니에 챙긴 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 절도범의 정체는 놀랍게도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였습니다. 전창수였습니다. 아, 범죄자야? 전청조의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절도범이었습니다. 전청조가 경찰에 체포된 지 약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저 빈 사무소에 침입해서 휴대폰을 훔친 절도 혐의로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안 밝힙니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청조의 아버지라는 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경찰관이 지문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창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확인한 결과 그는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이었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6년 동안 이 공개 수배 상태에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 휴대폰 훔친 절도 사건으로 잡히게 된 것이었죠.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6년 만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전청조의 아버지는요, 자신을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명품 선물 공세는 물론이고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짓말로 동정심을 얻었고, 또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다정함을 연기해서 마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교제하던 이성들에게 결혼하자면서 같이 살 집이나 사업 자금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약 16억 원 상당을 가로채서 도주를 했던 겁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이 전창수는요, 최종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청조의 수법을 보면 많이 닮아 있죠. 배웠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가르쳐줬나? 아빠가 저렇게 했네? 나도 해볼까? 이게 먹히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지명 수배자였던 전창수는 도피 생활 동안 딸 전청조도 만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전청조가 아버지 전창수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와달라는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창수는 딸에게 일정 금액의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 시기쯤부터 전청조가 재력가 행세를 시작했고 재산 51조, 그다음에 재벌 3세 혼외자 등 아버지보다 더 큰 판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시드머니를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물론 이제 입증은 안 됐지만 돈만 줬을까? 저 사기 수법에 코칭,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하고요. 때로 이제 뭐 이대호 과장이나 권일영 형사나 무척 가끔 만나봤겠지만 딱 잡고 봤더니 그 부모가 범죄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정말 슬픈데 저 전창수 같은 범죄자는 그런 인식을 안 갖는 거죠. 내 자녀만큼은 올바르게 바르게 키우겠어라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집안 내에서 생활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하면 알게 모르게 자녀가 일부러 사기 수법을 안 가르쳐도 자녀가 그런 범죄적 심리를 배우게 됩니다. 범죄 동기를 학습하게 되고요. 범죄적 생활 습관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전청조가 저런 시대의 사기꾼이 된데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뭐 처벌이나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들어가는 건지, 같이 뭔가 그걸 받는 건지 궁금하게 돼요. 입증이 안 됐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범죄 개입이나 방조나 또는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청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고요. 전청조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전청조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총 1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건 뭐 벌금이나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청조가 나 돈 없어요. 배상 못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 못 빼서요? 재산이 없으니까 소명할 수 있는. 민사청구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사항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집행 권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청조가 이것을 상환할 만한, 갚을 만한 재력이 없다면은 평생 그 빚을 떠안고 살게 되기는 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청조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너무 그 피해자분들, 사기당하신 피해자분들이 너무 불쌍한 게 만약 그렇게 돈을 금전적으로 받지 못하면 사실 제가 뭘 하든 뭐 당연히 그렇죠. 죄 받으면 좋겠지만 금전적으로 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었어요. 저는 남현희 씨한테 선물했던 것들 뺏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현 씨가 받았던 자동차나 명품백 같은 이런 선물들은요. 대부분 자진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한테 변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황당하게도 감옥에서 내가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려. 진짜 그냥 이건 병이다. 이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 속에서 여자와 남자의 성을 오가면서 가짜 인생을 살았던 전청조입니다. 이 가짜의 삶 속에서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마저 합리화한 것은 아닌가. 예.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